네, 안녕하십니까. 연세호 치과 임세호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좁은 골폭에서 매직코어를 이용한 최소 침습 임플란트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제 좁은 골폭이라고 하면 좁은 골폭의 이제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 이 좁은 골폭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절대값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함에 있어서 식립하고자 하는 임플란트의 이제 직경에 따라서 필요한 가용골의 양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치조골의 양보다 실제 있는 치조골이 적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좁은 골폭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상대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필요한 가용골의 양이 기존의 우리가 삼각 스레드의 임플란트에서는 통상적으로 임플란트의 직경보다 2mm 정도 더 여유가 있어야 최소한으로 식립이 가능하다고 우리는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구치부에 예를 들어서 5.0mm 직경의 임플란트를 식립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7mm 정도의 치조골 폭은 필요를 하고요. 직경 4mm 정도라고 하면 최소 6mm 정도의 치조골이 필요하고, 아주 얇은 네로 임플란트 3mm짜리를 식립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5mm 이상의 치조골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미치지 못하는 좁은 골폭인 경우에 우리는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과거에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 왔는데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이제 얇은 임플란트를 심는 거겠죠. 그래서 네로우 임플란트를 식립한다면 뭐 특별한 조치 없이 식립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식립 표면적이 감소를 하게 되고 구치부 같이 강한 힘을 받는 부위에서는 너무 얇은 픽스처는 파절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경사진뼈에서 구치부 같은 경우에 하방에는 충분한 본이 있지만 경사진뼈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뼈 중심으로 식립을 하게 된다 그러면 깊게 식립을 해서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또 크라운 임플란트 레이시오가 불리한 그런 단점들이 있고요. 우리가 보철 중심으로 심는다라고 하면 이제 GBR 등을 통해서 침습적으로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 폭이 너무 좁다 그러면 리치 스플릿 같은 경우를 이용을 해서 이제 침습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 등으로 우리는 극복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매직코어에서는 이제 좁은 골폭을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느냐? 마찬가지죠. 똑같죠. 좁은 골폭은 필요한 가용골의 양보다 치조골이 적은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제 매직코어는 이 구조적인 특성상 매직코어는 얇고 긴 스레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픽스처 바디의 직경이 얇죠. 그래서 픽스처 바디에서부터 어, 필요한 여유분의 치조골의 양이 1mm씩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매직코어 전체 직경보다는 0.5mm만 더 있어도 우리가 픽스처를 식립을 하는데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직코어 같은 경우는 5.0mm를 심을 때 5.5mm의 치조골만 있어도 심을 수가 있고요. 4.0일 때는 4.5mm, 직경 3.0짜리 네로우를 심는다 그러면 3.5mm의 뼈만 있어도 우리가 픽스처를 다른 조치 없이 식립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멕시코 직경 플러스 0.5mm, 뭐 기존의 임플란트는 직경 플러스 2mm 이 숫자만 보시면 안 되고요. 매직코어는 뭔가 뭐 특수한 임플란트여서 필요한 뼈의 양이 적은 거냐 이런 게 아니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매직코어는 바디 직경 자체가 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체 필요로 하는 골의 양이 더 적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로 하는 치조골의 양이 전체 직경보다는 0.5mm만 더 있으면 되기 때문에 매직코어를 심는 것 자체가 좁은 골폭에서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쉽고 편안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직코어에서는 좁은 골폭에서 매직코어를 식립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선 매직코어라는 픽스처를 선택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뼈의 형태나 모양에 따라서 매직 커프를 이용하는 식립도 있을 수 있고요. 이제 BEB 익스펜션을 통해서 치조골을 좀 확장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익스터널 포켓 테크닉, 인터널 포켓 테크닉 등을 이용해서 이식제를 이용을 해서 뼈를 어느 정도 형성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매직코어로 식립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뭐 매직코어로 식립을 하는 방법이라고 하면 그냥 매직코어라는 픽처를 선택을 하면 되는 거라 뭐 특별한 방법은 없지만, 어, 직례를 하나 보여드리자면 39세 남한인데 이제 넘어지면서 앞니가 빠졌다고 내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원 전날 저녁에 밤에 다치셔서 다음날 아침에 바로 오신 건데, 응급실에서는 이제 응급 처치만 하시고 치아는 이미 탈구돼서 뭐 파절되면서 탈구돼서 다시 식립을 못했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41번 자리가 미싱된 상태로 오셨습니다. CT상을 보면 알베올라 본 프랙처도 보였고요. 그리고 발치와 하방에 이제 네이티브한 본에서 고정을 얻자고 하니 이 골폭이 3.8mm 정도, 뭐 정확하진 않지만 3.8mm 정도 굉장히 하악 전치부이기 때문에 얇은 뼈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임플란트 시스템을 만약에 이용을 한다라고 하면 이 상태에서 그냥 식립은 불가능하겠죠. 3.8mm를 심을 수 있는 3.8mm 치족으로 심을 수 있는 임플란트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뭐 GBR을 한다든지 리치 스플릿을 한다든지, 아니면 하악 전치는 원래 굉장히 얇은 뼈고 임플란트가 심기 어려운 부위이기 때문에 그냥 양쪽 치아들의 이제 크라운 브릿지 같은 경우를 어, 권하는 경우도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직코어 같은 경우는 0.5mm만 더 두께가 필요 있다면 식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직코어에서 가장 얇은 3.0mm 네로우 임플란트를 식립을 한다 그러면 0.5mm만 더 있으면 되니까, 이론상으로는 잔존골 폭이 3.5mm만 돼도 임플란트를 식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환자 같은 경우는 3.8mm의 치조골이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3.0mm 하악 전치부이기 때문에 네로우 임플란트를 선택을 해서 식립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뭐 GBR을 통하거나 뭐 익스터널 포켓 테크닉 등을 뭐 조금 더 플랩을 열어서 해볼 수도 있었겠지만, 이 환자 같은 경우 라비알본이 프랙처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플랩을 열거나 하면 프랙처된 그 라비알본이 흡수가 더 가속화될 거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플랩을 열고 뼈 이식을 하는 것 자체가 트라우마를 더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플랩을 열지 않고 직접 식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3.0에 11mm 매직커프 3 네로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고요. 플랩을 따로 뭐 인시전을 긋지는 않았지만 바로 전날 발치가 되어 왔던 치아이기 때문에 발치와는 눈으로 볼 수가 있었고요. 잔존골 폭이 굉장히 얇았지만 발치와 형태가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픈 서저리를 하는 것과 비슷한 시야는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따로 인시전을 더 플랩을 열지는 않고 보이는 대로 식립을 했고요. 그래서 식립 후에 이제 임시치아까지 만들어준 뒤에 CT를 찍은 영상입니다. 그래서 5개월 뒤에 최종 부철이 들어갔고요. 5개월 뒤에 최종 부철이 들어간 거는 시간을 더 충분히 기다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환자분이 이제 하악 전치 임시치아를 해드리니까 좀 늦게 오셨어요. 뭐 바쁘셨는지. 그래서 5개월째 최종 부철이 들어갔고, 최종 부철 들어간 수술 후 2년째 잘 유지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오셔서 또 파노라마 찍었는데 6년째 지금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얇은 잔존골에서도 그냥 매직코어를 선택했다는 것 자체로 뭐 특별한 조치 없이 식립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매직 커플을 이용하는 식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 건데요. 기존에는 좁은 골폭, 특히나 이제 구치부에서 경사진 뼈에서는 하방에는 뭐 충분한 뼈가 있다고 하더라도 리치 부분에서 뼈가 흡수가 돼 있어서 경사진 뼈인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뼈 중심으로 임플란트를 심겠다라고 하면 상방의 얇은 부위는 제거를 하고 임플란트 픽스처를 좀 깊게 심는 경우, 이렇게 했을 때는 임플란트 크라운 레이시오가 불리하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런 불리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철적으로 해결을 하자라고 하면 플랩을 열고 이제 GBR을 해서 뼈를 형성을 해주고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보철의 위치가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수술을 했었죠. 근데 이러한 경우에는 치유 기간도 또 오래 걸릴 뿐더러 어느 정도 술자의 테크닉 센시티브
임플란트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추후에 뭐 감염 가능성들이나 여러 가지 좀 부작용도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기 때문에 조금 수술 자체가 좀 번거로울 수 있었죠. 그런데 이 매직코어에서는 커프라는 매직 커프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매직 커프의 길이를 조절만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런 경사진뼈를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사진뼈에서의 문제는 우리는 픽스처 스레드 부위는 네이티브 본 안에 다 들어갔으면 좋겠고 보철 마진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연조직이 위치하는 위치에 정상적으로 갔으면 좋겠고 근데 이제 이 상방 부분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기존의 본 레벨 임플란트에서는 이거를 같이 해결하기가 쉽지 않았죠. 근데 이제 매직 커프를 이용을 하면 얼마든지 하방은 네이티브 본 안에 스레드를 다 위치시킬 수 있고요. 커프의 길이를 조절해서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보철 마진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역시 사실 뭐 특별히 다른 조치를 취한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처음에 매직코어를 선택을 하고 거기에서 커프를 잘 선택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평평한 뼈에서는 매직커프 2, 조금 경사지면 3, 이렇게 해서 매직커프는 5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잘 선택만 한다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경사진 뼈에서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 53세 여환이신데 우측 40번대에 이제 앱세스로 오셨어요. 그래서 IND 하고 서브사이드 시킨 다음에 이제 발치까지는 했어요. 발치하고 이제 가셨다가 2달 정도 있다가 임플란트를 좀 하고 싶다고 오셨는데 이분이 이제 브릿지 형태로 굉장히 오래 지내셨기 때문에 이 파닉 하방 부위는 굉장히 뼈가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임플란트 계획을 이분은 임플란트도 브릿지로 진행을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셔서 브릿지를 진행을 하는데 기존에 이제 7번의 위치가 굉장히 후방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대치가 우리가 임플란트는 그거보다 좀 앞쪽에 심으려고 계획을 세웠고 그러다 보니 이제 판이 하방 부위가 되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좀 위축이 되어 있는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CT 단면을 보면 하방 부위에는 뼈가 굉장히 충분히 있는데 이 상방이 이제 경사진뼈, 전형적인 경사진뼈 형태를 보이죠. 보면은 따라서 같이 이제 뼈의 형태에 따라서 연조직도 같이 위축되어 있는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연조직도 개선을 한다라고 하면 기존에 커프만 이용을 해서 우리가 스레드 부위를 네이티브 본 안에 다 장착을 시키겠다라고 하면 굉장히 문제가 될 거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단순히 스레드를 네이티브 본 안에만 넣고 보철 마진을 우리가 원하는 위치 높이까지만 만들어 놓는 게 다가 아니라 있는 연조직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가 커넥티브 티슈를 많이 만들어내서 추후에 임플란트 장기 예후에도 치주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수술을 하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그냥 매직 드릴로 뚫고 수술을 하는 것과 최소 절개를 해서 어, 어느 정도 박리를 해놓고 수술을 하는 거는 이 술식 자체에 큰 차이는 없지만 굉장히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위축돼 있어서 뭐 무버블 티슈도 같이 따려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최소 인시전을 줘서 세미루나 인시전을 이런 경우에 이제 주고 어느 정도 박리를 해놓고 그 상태에서 이제 드릴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매직 드릴은 사이드 날이 없기 때문에 박리를 어느 정도만 해놓고 그냥 그 사이에다가 드릴링을 해도 연조직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기 때문에 쉽게 드릴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도 인시전을 그어서 세미루나 인시전이 어렵다 그러면 그냥 크리스탈 인시전을 좀 일자로 그냥 그으셔도 크게 상관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매직 가이드 펜을 꽂고 여기서 인시전을 긋고 가이드 펜을 꽂고 이제 영상을 찍어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3mm 하방 3mm 이상 내려가 있으면 이제 네이티브 부분이 충분히 있고 신경관과 거리도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식립이 됐습니다. 매직 커프는 5를 사용을 했고요. 이렇게 파노라마 상에서 보면 커프가 너무 뼈 안으로 다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커프
스레드는 네이티브 본 안에 들어가 있고 경사져 있는 이제 버칼 부위는 커프가 노출되어 있는 이런 형태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술이 됐고 그냥 이렇게 인시전 살짝 주고 박리한 것만으로도 충분한 양의 커넥티브 티슈를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커프를 이용을 하는 방법. 이거 역시도 뭐 특별히 술식을 요하는 방법은 아니죠. 그래서 최종 보철까지 이렇게 완성된 케이스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케이스인데요. 이 송곳니가 이제 치주 질환으로 인해서 알베올라 본 로스도 굉장히 심했던 상태고 이제 모빌리티가 있다가 이제 빠지셔서 이제는 임플란트를 해야겠다 하고 오신 건데 빠지고서 좀 천천히 오셨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치주 질환이 있었던 치아이기 때문에 어, 뼈도 많이 흡수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러다 보니 연조직도 어느 정도 이렇게 흡수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사실 어, 하방 부위에 네이티브 본 안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는 거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연조직 형태를 어떻게 개선을 해줄 것인가만 생각을 하면 되는 상태여서 이런 경우에도 저는 이렇게 그냥 세미루나 인시전도 아니고 그냥 크레스탈 인시전으로 일자로 구웠어요. 그렇게 해서 인접 치아 있는데 살짝까지만 박리를 하고 박리한 채로 가이드핀을 꽂아서 위치 확인하고요. 그 상태로 드릴링을 해서 임플란트까지 식립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인시전을 주지 않고 바로 식립을 한다 그래도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데는 문제가 안 되지만 그런 경우에는 반대로 지금 이 사진과 반대로 팔라탈 쪽은 많이 묻혀 있을 거고 그 라비알 순측 쪽은 포스트가 많이 노출되어 있는 형태가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심미적으로 좋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를 커프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수술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이 심미적인 부분을 위해서 연조직을 이렇게 박리를 해서 수술을 한 경우고요. 그래서 이제 매직 커프를 이용을 하고 연조직을 우리가 이렇게 얼마든지 재설정을 간단하게 해줄 수 있다 보여드렸고요. 그 이제 BB 익스펜션을 이용을 해서 골 폭을 넓히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골의 피질골은 이제 하버시안 시스템 주행이 근원심으로 향하기 때문에 근원심 피질골이 압축되거나 늘어나진 않는데 협설축으로는 어느 정도 두꺼워질 수가 있고 피질골은 두꺼울수록 이제 이게 휘는 성질은 적기 때문에 최대한 얇게 남겨놓고 뼈를 휘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골을 내부에 이제 골을 어느 정도 삭제를 해서 피질골을 얇게 1mm 정도로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남긴 상태로 이제 매직 스플릿을 먼저 어, 적용을 해서 어느 정도 본을 조금 휘게 만든 뒤에 조금 더 얇게 만들어서 이제 매직 익스펜더를 이용을 해서 이제 점점 사이즈를 키워나가면서 확장을 하는 거죠. 원하는 정도까지 사이즈까지 확장이 됐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매직 드릴로 식립골을 형성을 해서 임플란트를 엔진 식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증례를 하나 보자면 어, 지금 21번, 22번은 이제 캔틸레버 형태의 파닉 형태로 달려져 있던 게 이제 보철이 부러지면서 그래서 캔틸레버 형태로 달려 있었기 때문에 우선은 제거를 하고요. 이 파닉 하방 부위였기 때문에 20, 21, 22번 이 사이는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팔페이션을 해보고 GPS 드릴을 꽂아서 위치를 한번 확인을 해보고 이것도 하방은 어느 정도 본이 폭이 있지만 상방은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 BB 익스펜션을 이용을 해서 입구 쪽부터 조금씩 넓혀주는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협설 피질골이 한 1mm 정도 남아있게 얇게 만들어야 뼈가 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얇게 만들어 놓고 스플릿을 견원심환으로 해서 진입을 해서 어느 정도 공간을 확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익스펜더를 이용을 해서 확장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매직 드릴로 식립구 내부의 본칩을 제거해서 식립구 형성해 주고 뎁스 드릴까지 쓴 다음에 이제 엔진으로 식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뼈를 어느 정도 좀 휘어서 확장을 시켜서 골폭을 늘려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익스터널 포켓 테크닉, 이제 BEB까지는 사실 우리가 이식제를 사용을 하지 않는데, 이제 익스터널 포켓 테크닉과 인터널 포켓 테크닉 등은 이제 이식제를 사용을 하는 경우인데요. 이식제를 사용을 하면서도 최소 침습적으로 수술을 하는 방향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익스터널 포켓 테크닉은 우선 미니멀 인시전을 주는데, 보통 이제 세미루나 인시전을 하셔도 되고, 이 세미루나 인시전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일자로 크레스탈 인시전을 줘도 무방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포켓을 이제 인시전에서 수직절개는 절대 주지 않습니다. 수직절개를 주는 경우에는 이제 혈행이 끊기기 때문에 이, 이 수술 부위가 치유가 되는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우리는 이 익스터널 포켓 테크닉은 페리오스티움의 혈행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수술이기 때문에 수직절개는 주지 않고, 인시전을 긋고 포켓을 만들어내서 그쪽으로, 인시전을 준 쪽으로만 이제 깊게 박리를 시켜서 그래프팅을 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식도로 보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필요한 부위에 수직절개는 주지 않고 상방에 미니멀 인시전을 준 상태로 이제 박리를 시켜놓고 그 부위에다가 치족을 이식을 하고 다시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뭐 수처를 하실 수도 있고, 아주 미니멀 인시전을 긋는 경우에는 사실 수처까지 안 해도 되는 경우도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경우는 기존의 GBR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수직절개를 주지 않아서 기존에 원래 내 몸의 페리오스티움의 혈행을 유지하고 우리가 인공 차폐막이 아닌 우리 몸의 페리오스티움을 이용을 해서 GBR을 성공을 시키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증례를 보자면 이제 14번 부위가 아마 치주로 인해서 발치가 됐었을 거고, 그래서 치조골이 많이 녹아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제 버칼 순축에서 보면은 푹 꺼져 있는 이런 형태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가이드핀을 꽂고 이제 식립할 위치를 형성이 됐다 그러면 이제 세미루나 인시전, 그러니까 최소 미니멀 인시전을 긋고 우리가 푹 꺼져 있는 부위를 이제 본그래프트를 해서 어느 정도 회복을 해주는 겁니다. 기능적으로, 기능적이기보다는 심미적으로 어느 정도 컨투어를 맞춰주기 위해서. 그래서 임플란트는 커프를 이용을 해서 네이티브 본 안에 식립을 하게 되고, 그 일부 스레드가 노출될 수 있는 부위는 이제 본그래프트를 해서 익스터널 포켓 테크닉으로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립이 됐고요. 보철까지 잘 올라가서 이제 본 이식한 부위도 뼈가 잘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1세 남한인데 앞니가 이제 부러져서 뺐다고 왔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저희 환자였는데, 어릴 때부터 보던 환자였는데 군대를 갔다가 군대에서 작업하다가 앞니를 부딪혔다고, 그래서 한 달 전쯤에 그 근처에서 22번은 프랙처가 돼서 이제 치아는 발치를 했다고 했고, 21번도 럭세이션이 됐는데 다시 그냥 제 위치로 다시 꽂아 넣었대요, 본인이. 그래서 21번은 다행히 지금 한 달 뒤에 이제 온 건데 경과는 아직까지는 나쁘지는 않은 상태로 보이고, 그래서 21번은 지켜보기로 했고 22번만 임플란트를 식립하기로 했는데, 이제 한 달 정도 지났기 때문에 연조직은 어느 정도 치유가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라비알 순축 플레이트가 얇다 보니까 그 한 달 사이에도 어느 정도 약간 흡수가 일어난 양상이 보이고, 상대적으로 이제 10번 때보다 조금 꺼져 있는 느낌이 보였어요. 그래서 사실 그냥 수술을 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었지만, 워낙에 이제 어린 친구고 젊은 환자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컨트롤을 좀 만들어주면 심미적으로도 유지하는 데도 좋겠다 싶어서 익스터널 포켓 테크닉을 사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 절개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처럼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연조직이 완벽하게 되지 힐링되지 않은 경우, 약간 물렁물렁한 상태인 경우에는 세미루나 인시전을 컨트롤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그냥 크레스탈 절개를 해서 좀 편히 하셔도 돼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크리스탈 절개를 해서 3번 정도 조금 연장을 한 이유는 보시면은 21번 쪽까지 박리를 하게 되면 혈행에 조금 불리함을 받게 되면, 21번도 지금 럭세이션 됐다가 치유되고 있는 치아이기 때문에 그쪽은 최대한 보존을 하려고 저는 그냥 크리스탈로, 그래서 23번까지
어느 정도 연장을 해서 그쪽으로만 이제 본그래프트를 좀 한 거예요. 그래서 수천원 하나만 했고요. 그래서 좀 과도할 정도로 그냥 많이 넣어줬는데 이거는 이제 이거를 다 뼈로 만들어 가지고 이 임플란트가 유지되는데 역할을 하려고 넣은 게 아니라 임플란트 식립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는데 심미적으로 전치부기 때문에 심미적으로 보여줄 거, 그 어느 정도 흡수될 거를 예상을 해서 좀 충분한 양을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수술은 이렇게 간단히 됐고요. 그리고 바로 이제 복귀해야 된다 그래서 임시차 만들어 달라 그래서 바로 만들어 줬고요. 숏 어버트먼트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기성품으로 이제 쉘이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저도 뭐 본 떠서 보내든지 아니면 그냥 체어사이드에서 레진 빌드업해서 만들든지 막 그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해서 그냥 릴라이닝해서 만들어 주니까 이게 사이즈별로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들어 주니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전치부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이용하시는 것도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널 포켓 테크닉은 일단 개념 자체는 이제 골막의 물리적 특성을 이용한 술식인데요. 이제 골막의 인장력이 부착력보다 강하기 때문에 이 골에서 골막을 좀 이제 디태치해서 그 빈 공간에 본그래프트를 해서 뼈를 만들어내겠다. 이게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 게 이제 상악동 거상술도 이거와 비슷한 원리를 통해서 가능한 거거든요. 본에서 골막을 떼어내서 그 빈 공간에 뼈를 만들겠다. 이게 같은 거기 때문에 상악동 거상술 할 때 비입이 테크닉을 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 방법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하는 경우는 이제 전치부 같은 경우에 이제 굉장히 좀 형태가 많이 휘어 있거나 이럴 때 그래서 보통은 전치부 같은 경우에 뼈의 이 장축 방향대로만 식립을 한다 그러면 좀 라비오 버전 되기 마련인데 웬만해서는 그렇게 심어도 뭐 시멘트 타입으로 한다면 크게 문제는 안 되지만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어, 굉장히 이렇게 옹리고요. 23번 같은 경우인데 이제 CT를 보면은 굉장히 각도가 치조골과 치아의 장축의 각도가 거의 90도까지는 아니지만 많이 이렇게 돼 있어서 만약에 치아의 장축 방향에 맞춰서 치조골의 장축 방향에 맞춰서 임플란트를 식립했다면 아무리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사용한다고 해도 많이 이제 꺾이는 형태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어, 인트, 인터널 포켓 테크닉을 이용을 해서 원래 가지고 있던 치아 장축 방향대로 임플란트를 심어보자 이렇게 식립을 한 겁니다. 그래서 4.0에 11을 하고 동종골 이식하고 이거는 익스펜더를 이용해서 비비하는 형태의 방식으로 식립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치아 패스는 원래 치아랑 비슷하게 만들어 줬고요. 그래서 최종 보철까지 해서 지금 잘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인터널 포켓 테크닉 방법 중에 이제 요런 기구를 이용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 요거는 이제 지금 키트에는 이게 들어있지를 않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보통 이런 걸 꼭 하겠다고 하시면 사실 익스펜더를 이용을 하는 게 가장 편하시고요. 그래서 같은 방법이에요. 골막을 디태치를 해서 그 빈 공간에다가 본그래프트를 하고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는 거죠.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영구치 미싱이어서 보면 이제 잔존골이 굉장히 위축돼 있죠. 그래서 보통은 하방은 잔존골이 좀 넓게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익스터널 포켓 테크닉에서 상방만 만들어내지만 하방의 골이 굉장히 얇은 경우에는 인터널 포켓 테크닉으로 하방의 골을 만들어주는 건데 인터널 포켓 테크닉은 이제 식립구 내를 통해서 뼈 이식을 한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익스터널 포켓 테크닉은 식립구 밖에다 뼈 이식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이드핀 꽂고 가이드핀 위치 확인하고 괜찮았으면 이 방향대로 그냥 식립을 한다 그러면 하방이 더 얇기 때문에 상방에서는 이제 네이티브 본 안으로 들어가지만 하방에서는 스레드가 노출이 되겠죠. 그래서 그 부위를 본그래프트를 해서 지금 이 기구를 통해서 인터널 포켓 테크닉 골막 박리하고 있는 거고요. 본그래프트까지 해서 본그래프트하고 드릴링해서 최종적으로 엔진 식립으로 마무리가 된 영상 사진입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이렇게 이제 치조골이 스레드 위로 다 인터널 포켓 테크닉으로 잘 들어간 게 보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케이스인데요.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른쪽 아래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 뭐 40대 중후반이었으니까
뭐 임플란트 하는데 뭐 전신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을 거고 환자가 근데 다른 치과에서 못 한다고 해서 왔다는데 그래서 처음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게 젊은 환자고 골 폭경 그 파노라마 상에서는 골도 뭐 이 정도면은 못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뭐 그래서 "할 수 있겠다." 말씀드렸더니 되게 좋아하시면서 예약을 하고 가셨는데 이제 가시고 CT를 봤더니 골폭이 좁은 것도 좁은 거지만 하치조 신경관이 상당히 위쪽으로 올라와 있는 형태라 길이도 작았어요.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좁은 골폭 이렇게 길이를 더 만들어내기는 사실 힘들고 이 좁은 골폭을 최대한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뭐 커프 처리를 단순히 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아니라 커프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이제 길이가 식립할 수 있는 깊이가 깊을 때인데 이거는 식립할 수 있는 깊이도 한정돼 있고 폭이 얇기 때문에 폭을 최대한 늘려줘야 되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CT 상에서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최대한 대충 맞을 것 같은 사이즈를 최대한 골라서 그 사이즈 중에 가장 수술을 할 만한 사이즈를 골라서 이제 익스터널 포켓 테크닉 뭐 BB로 익스펜전도 좀 시키고 할 수 있는 모든 수식을 다 쏟아부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47번 같은 경우는 사실 골폭이 좁다기보다 그냥 짧았기 때문에 그냥 짧은 임플란트 심었고요. 그래서 GPS를 심는데 이거는 이제 3개를 같이 해야 됐기 때문에 이 GPS 핀 꽂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크리스탈 인시전을 한 번에 쭉 긋고요. 이걸 한다고 뭐 세미루나 인시전을 3개를 따로따로 하는 것도 뭐 방법이겠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있을 때는 그냥 한 번에 수직절개만 주지 않으시면 되니까 크리스탈 인시전을 쭉 긋고 좀 열어서 굉장히 이 잔존골이 얇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가이드 핀을 꽂을 때도 보고 꽂으시면 조금 더 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가이드 핀 꽂았고 이 상태로 그대로 수술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임플란트 식립하고 파노라마까지 찍어 봤습니다. 그래서 45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심어서 익스터널 포켓 테크닉 사용을 했고요. 46번도 익스터널 포켓 테크닉 했고 47번 같은 경우는 그냥 짧은 거를 최대한 가이드 핀을 이용을 해서 신경관을 최대한 피할 수 있는 근접하지만 피할 수 있는 수술로 진행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음, 이렇게 최종 보철까지 완성이 됐고 그래서 최종 보철 후에 지금 잘 유지되고 있고요. 수루 3년까지도 지금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가 제가 매지코 하면서 만나본 가장 좀 당황스러웠던 케이스인데 단순히 이 픽스처를 잘 선택하는 것 그리고 그냥 익스터널 포켓 테크닉 간단하게 뼈 이식 조금 해준 것만으로 이렇게 성공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어서 임상에서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만나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